안녕하세요. 강사 재영입니다. 오늘은 챗GPT가 설계해준 커리큘럼 2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GPT가 알려준 2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GPT가 문서 구조를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주요 태그를 소개하고 실습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제목 태그와 단락 태그, 링크 태그, 이미지 태그, 목록 태그, 폼 태그, 그리고 이걸 전부 적용한 HTML 실습을 제시해서 제가 실무에 많이 사용되는 태그가 빠졌다고 DB 태그, pen, EM, 볼드, I 태그, BR 태그를 추가해주고 시멘틱 태그까지 알려달라고 div 태그와 pen, EMP, I, BR 그리고 시멘틱 태그까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저희가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03.html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마우스 뉴 파일에서 03.html 주시고 느낌표 탭 주시고 K5로 놓으시고 타이틀에는 주요 HTML 태그 자, 이렇게 적겠습니다. 자, GPT가 작성한 내용을 보게 되면 먼저 제목 태그가 있는데 제목 태그는 H1부터 H6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무에서 사용되는 거는 주로 H1, 2, 3까지만 주로 사용돼요. H1은 가장 크고 중요한 요소. 웹페이지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요소는 주로 로고가 되겠죠. 로고 그리고 그 페이지 내에서 가장 또 중요한 제목들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H2는 이렇게 웹페이지가 있을 때 페이지 내에도 섹션들이 있잖아요. 그 섹션에 대제목은 주로 H2로 적고 그 섹션 안에서 또 단락들이 있죠. 그 단락의 소제목들은 H3로 이렇게 작성들을 하는데 H4나 5나 6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슬러시 누르면 주석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제목 태그 이렇게 주시고 자, 여기 화면이 좁으니까 이 버튼을 누르면 리스트가 사라집니다. H1 탭 주시고 제목 태그입니다. 자, 그리고 끝에다 커서 놓으시고 Shift Alt 아랫방향키 자, 이렇게 누르면 연속 복사가 됩니다. 3, 4, 5. 자, 6으로 이렇게 놓으시고 저장해서 오른쪽 마우스 오픈 위드 라이브 서버 클릭해서 보시게 되면 제목의 중요도별로 글씨 크기도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F12 개발자 도구를 열어서 한번 확인해 보면 이 셀렉 도구로 이렇게 찍어보면 각 태그에 주황색은 마진이라고 했습니다. 마진이 주어진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제목 태그는 자기만의 마진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단락 태그 P입니다. 자, 일반적인 텍스트 단락을 나타냅니다. P 탭 누르시고 Arrow REM 탭 누르면 이렇게 연습용 텍스트가 주어집니다. 자, 이 부분 복사해서 붙여놓고 해서 저장해서 한번 보게 되면 여기 보면 우리가 공백을 주지 않았는데도 여기에 단락이 형성되어 있죠. 이것도 P 주변에 마진들이 있어서 단락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A 태그입니다. 다른 페이지나 리소스로 연결되는 하이퍼링크를 만들고 href 속성으로 링크 대상을 지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A는 시작 태그와 이렇게 종료 태그가 있는데 href라는 기본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경로를 적으면 경로로 링크가 되어서 이동이 되는 겁니다.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A 탭 누르시고 http google.com으로 해서 자, 여기에다가 구글 바로 가게 적어 볼게요. 구글 자, 이렇게 적고 저장해서 확인하게 되면 작성이 되었죠? 클릭하면 구글로 이동이 됩니다. 다시 뒤로 돌리고 A 태그였습니다. 다음은 이미지 태그입니다. 웹페이지에 이미지를 삽입합니다. src 속성으로 이미지 경로를 지정할 수 있어요. 우리가 H1부터 P와 A는 다 시작과 닫힘 태그가 있었는데 이 이미지는 닫힘 태그가 없죠. 단독으로 사용되고요. 이 이미지도 src, 이 경로를 속성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 탭 누르면 이렇게 src 자동 완성이 되죠. 저는 이미지 폴더 내에 이미지가 몇 개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미지 폴더가 있으면 이미지 폴더라는 경로를 적어주고 탭 여기서 이제 고를 수가 있죠. 저 HTML 아이콘을 열어볼게요.
저장 해서 보게 되면 HTML 아이콘이 들어왔어요. 여기 Alt는 웹 접근성을 고려해서 화면 낭독기가 읽어주는 거예요. 얘는 이미지명을 읽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의 그림을 설명하는 겁니다. 우산 쓰고 있는 고양이가 있다면 고양이가 우산을 쓴 이미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시각장애인들한테 화면 낭독기가 이 이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설명글이에요. 여기에는 HTML5의 아이콘 이미지입니다. 이렇게 쓰겠죠. 자, 이렇게 쓰고 이미지 태그는 SRC 경로를 적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목록 태그입니다. 이 목록 태그는 UL이 있고 OL이 있습니다. UL은 순서 없는 목록, 일반적으로 점으로 되어 있고요. OL은 순서 있는 목록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이 항목들은 LI가 감싸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작성을 해보면 자, UL LI 이렇게 작성하는 거죠. OL도 OL, LI 이렇게 작성하는데 실무에서는 OL은 별로 쓰지 않고 UL은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자, 리딩, 자, 여기도 Shift Alt 아랫방향 키로 복사해서 코딩, 그 다음에 자, 트래블링 이렇게 적어주게 되면 순서 없는 목록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점이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이 폼 태그와 인풋 태그인데요. 자, 사용자로부터 데이터를 입력받는 양식을 생성합니다. 인풋 태그는 텍스트 필드, 라디오 버튼, 체크박스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폼으로 쓰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입력 양식에 대해서 적을 수가 있어요.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폼 탭 누르면 액션은 아직 모르셔도 되고요. 자, 라벨 탭, 이메일 땡, 인풋 탭, 타입은 텍스트로 한번 두고 또 인풋 탭, 타입은 이번에는 패스워드로 하나 줄게요. 그 다음에 인풋 탭, 서브 밑이 있고 인풋 탭, 체크 박스가 있고 인풋 탭, 라디오가 있습니다. 자, 저장하고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렇게 들어있는데 지금 화면이 너무 안 보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잠깐 스타일을 좀 적용하도록 할게요. 스타일 주고 바디에 마진, 보텀을 좀 주도록 할게요. 2000 px 좀 이렇게 이제 올라오죠? 그래서 여기 보면 라벨을 적어서 이메일이랑 글씨가 나오고 여기는 이제 우리가 인풋 타입을 텍스트로 두었고 여기 패스워드로 두었고 서브 밑을 두어서 이렇게 제출이라고 자동 입력이 되었죠. 그리고 체크박스와 레디얼 버튼을 줬는데 한번 여기다가 작성 한번 해볼게요. 텍스트 필드여서 글을 쓸 수가 있어요. 자, 여기는 패스워드죠. 글을 입력하면 비밀번호처럼 점점점 나오는 타입이 바로 패스워드입니다. 그리고 서브밋 저희가 쓰지 않았는데 이렇게 제출 버튼이 만들어지죠. 그 체크박스 이렇게 체크할 수 있고요. 라디오 찍어서 이렇게 라디오 버튼을 만들 수가 있는 인풋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챗GPT가 예시를 만들었죠. 저희와 똑같은 예시이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그래서 제가 실무에서 많이 사용되는 태그 중에 빠져있는 게 있다. div, span, em, 볼드, 이태릭, BIR 태그를 설명해주고 시멘틱 태그까지 알려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GPT가 다시 정리해준 실무에서 자주 사용되는 HTML 태그 추가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iv, db 태그죠. 디비전의 약자로 블록 레벨 요소로 사용됩니다. 이 블록 레벨 요소로 웹사이트 레이아웃을 작성하거든요. 이거는 다음 차시에 준비되어 있어요.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시고 별도의 의미를 가지지 않지만 CSS 스타일링 하거나 자바스크립트로 조작할 수 있다. 별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게 아니라 div는 컨테이너 태그입니다. 우리 이사 갈 때 컨테이너 박스에다가 다 집어넣죠. 모든 짐을 집어넣죠. 그렇듯이 모든 그 태그들을 다 넣을 수 있는 컨테이너 태그입니다. 예시가 있는데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db 탭 두시고 h1에 헤더 두시고 p로 탭, 에로 rem 탭 주시고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고 보게 되면 지금 별로 컨테이너다 별로 의미를 잘 모르시겠죠. 스타일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스타일에다가 자, db에 디지를 옐로우로 한번 채워볼게요. 배경이 노란색으로 채워져 있는데 db는 블록 요소이고 컨테이너 태그라고 했습니다. 이 블록 요소는 이렇게 한 줄을 꽉 차지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차지하는 것이 블록 요소예요.
그래서 이 옆에 다른 것이 올 수가 없어요. 블록 요소는 그냥 한 줄을 꽉 차지하고 레이아웃 작성할 때 쓰인다. 자, 요 정도만 지금은 알고 계시고, 그러면 여기 사이즈를 줄이고 싶어. 그럴 때 여기에다가 위드를 뭐 500 이렇게 주게 되면 500 픽셀만큼 너비가 주어지고, 헤이트도 300 이렇게 잡게 되면 헤이트도 잡힙니다. 이 안에 H1이고 P가 있죠. 이미지도 넣을 수 있어요. 이미지 탭, 이미지 방에 있는 JS 아이콘 한번 넣어볼까요? 이 컨테이너 밖으로 이미지가 튀어나왔죠? 그것은 이 이미지가 커서 그래요. 이 DB는 위드를 500, 헤이트를 300 이렇게 줬잖아요. 근데 얘는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컨테이너 밖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이럴 때는 자, 이미지의 사이즈를 위드를 20, 헤이트를 20 이렇게 주게 되면 이 안으로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DIV는 컨테이너 태그로서 인라인 요소, 블록 요소 뭐 등등의 모든 태그들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스팬 태그입니다. 자, 조금 전에 블록 요소 나왔죠? 이 스팬 태그는 인라인 요소예요. 자, 주로 텍스트의 특정 부분을 감싸서 스타일링을 하거나 조작할 때 사용합니다. DIV와 달리 인라인 요소이기 때문에 텍스트 내에서 사용됩니다. 이 제목 태그 얘를 컬러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거예요. 스팬 탭 주시고 이 제목 태그만 잘라서 여기다가 넣습니다. 스타일을 적용하면 됩니다. 여기서 스팬은 비지를 레드로 적용하게 되면 자, 이렇게 레드로 비지가 들어가 있고 글자 컬러를 그린으로 줘야지. 그러면 이렇게 그린으로 줄 수가 있어요. 폰트 사이즈를 키워야지. 폰트 사이즈 80 하면 커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특정 부분에 스타일을 변경하거나 디자인을 주고 싶을 때 그 부분을 스팬으로 묶어서 지금처럼 디자인을 해주면 됩니다. 이 스팬 태그는 그런 용도로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EM 태그는 강조의 약자로 텍스트를 강조할 때 사용됩니다. 의미적으로 중요한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 이 페이지 내에서 이 내용은 되게 중요한 내용이 할 때 EM으로 감싸면 검색 엔진이 중요한 내용이구나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H6의 제목 태그가 중요하다고 했을 때 여기다가 EM 탭 주시고 이 제목 태그를 잘라서 넣게 되면 이 부분에 글자가 기울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B 태그는 그냥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두껍게 하는 거예요. 볼드. 이 P 부분에서 이 부분을 두꺼운 글씨로 쓰고 싶다. 이럴 때 B 탭 주시고 볼드로 묶어주면 됩니다. 저장하고 보게 되면 첫 번째 P에 이 부분이 볼드가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I 태그입니다. I 태그도 마찬가지로 기울임을 주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이 두 번째 P의 이 부분에다가 글자를 기울어뜨려 줄게요. 이태리 이렇게 두시고 얘를 잘라서 여기다 넣게 되면 저장. 두 번째 단락에 이 글씨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여기서 기울어진 거는 EM도 기울어져 있고 볼드도 기울어져 있는데 EM은 중요한 내용이라고 전달이 되는 거고 얘는 그냥 두꺼운 글씨다 이 정도의 의미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BR 태그가 있습니다. 줄바꿈 태그예요. 이 단어 끝에 줄바꿈이 일어났어도 이 본문에서는 전혀 줄바꿈이 일어나지 않았죠. 강제적으로 줄바꿈을 일어나게 할 때 여기다가 제가 BR을 넣게 되면 이 부분이 줄바꿈이 일어나는 걸 알 수 있죠. BR 태그는 줄바꿈 태그입니다. 이제 나머지 태그들은 다 한 번씩 정리해 봤고요. 이제 시멘틱 태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멘틱 태그는 전체적으로 읽어보면서 이해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멘틱 태그는 HTML5에 도입된 개념으로 태그 자체가 콘텐츠의 의미를 명확히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시멘틱 태그를 사용하면 검색 엔진과 스크린 리더 같은 보조 기술이 페이지를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멘틱 태그의 종류에는 헤더가 있고 내비가 있고 섹션이 있고 아티클이 있고 어사이드가 있고 푸터가 있는데요. 각각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더는 웹페이지의 섹션의 머리를 정의합니다. 대부분이 위에 상단에 위치해서 메뉴가 있고 로고가 있고 컨택 어스가 있다던가 이렇게 상단에 머리글로 정의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페이지 제목이나 로고나 내비게이션 등을 포함하고 있어요. 이 구조 보면 헤더 안에 H1 제목이 있고 자 내비가 있어요. 내비는 뭐예요? 어느 버튼을 누르면 어느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게 내비죠. 내비들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내비 태그, 내비게이션 링크 모음을 정의합니다. 그래서 뭐 홈 버튼, 뭐 서비스 버튼, 컨택 버튼, 이 내비게이션을 묶을 때 내비 태그로 묶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섹션이 있습니다. 자, 섹션 태그는 웹페이지 주제별로 구분되는 섹션을 정의합니다. 어느 내용은 나에 대한 얘기야. 그러면 about 섹션으로 둔다던가, 어느 내용은 내 스킬이야. 그러면은 뭐 스킬 섹션으로 둔다던가, 또 어느 내용은 내 그 작품이 있어. 그러면 갤러리 섹션으로 둔다든가 이렇게 해서 주제별로 구분되는 섹션을 정의합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아티클은 독립적인 콘텐츠로 웹페이지 내에 블로그 글이나 뉴스 기사 등을 이렇게 불러드릴 때 이제 아티클로 그 영역을 묶어서 사용하거나 또 뭐 독립적으로 페이지를 만들 때 아티클로 섹션을 두거나 할 때 사용됩니다. 그리고 어사이드는 배너 같은 거 오른쪽에 막 있는 것들 많이 보셨죠? 메인 콘텐츠와 관련된 부가적인 콘텐츠를 정의, 사이드바나 인용문 같은 부분에 사용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푸터, 페이지의 맨 하단에 위치하죠. 이 푸터는 웹페이지나 섹션의 바닥글을 정의합니다. 저작권 정보, 링크, 연락처 등을 포함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시멘틱 태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강의로 블록 속성과 인라인 속성에 대해서 진행을 할 거예요. 우리가 이 레이아웃 짤 때 이 블록 속성이 어떤 태그들이 있으며 인라인 속성이 어떤 태그들이 있는지 알아야 레이아웃을 작성할 수 있어요. 그런 만큼 이 블록 속성과 인라인 속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를 잘 완강하셨으니까 다음 강의 이제 제가 이어서 촬영하겠지만 꼭 두세 번 들어주셔야 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